네, 책을 하나 냈어요. 책을 2001년 9월에 나온 책인데 그분이 썼던 걸 모아서 이렇게 쓴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목이 이렇게 붙였어요.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황장의 비록 공개. 이 책입니다. 여기 2001년 9월호에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그때 황장 선생님을 만나니까 이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아주 이 책 제목 잘 정했다고 좋아해서요. 여기 책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일이 햇볕을 인질로 잡았다. 김정일은 동부대륙에서 수령의 신임을 떼어놓으면 고깃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남 공작원용 저격 무기를 개발할 때 개 대신에 정치범을 실험 대상으로 삼도록 명령했다. 민족 반역자 김정일을 통일의 파트너라고 지켜세우는 서울의 수많은 천재들로 인해 나는 요사이 머리가 아프다. 아마도 그들이 풍기는 젖비린내 때문인 것 같다. 젖비린내. 젖비린내라는 욕을 누구한테 했느냐면 이종석이라는 사람인데, 이종석이가 황장 선생의 방미를 그때 정부에서 허가하지 않는 걸 그 정부가 하는 그 행동을 마치 변호하는 칼럼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반박하는 글을 실으면서 젖비린내 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분은 남한에 와서도 계속 투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황교안 선생이 내가 내려가서 북한의 진실을 전하고 이 북한 정권을 어떻게 다루면 된다는 전략을 가르쳐 주면은 북한 정권은 곧 붕괴될 것이다 하는 꿈을 가지고 왔는데 98년부터 저런 정권이 들어서니까 완전히 예상이 빗나간 거죠. 오히려 감시를 받아야 될 입장이고, 노무현 정권 들어와서는 또 국정원이 보호를 안 해주고 국정원에서 경찰로 그 감시가 넘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도 이분이 10년 동안 끼지 않고 계속 글을 쓰고 자기 할 일을 이야기하고, 또 이분이 몇 가지 스터디 그룹을 운영을 했어요. 황장 선생의 철학을 강의하는 아주 아카데믹한, 아주 그 어려운, 어떻게 보면 관념 철학 같은 그런 걸 운영을 하고, 또 젊은 사람들도 기르고. 황장 선생이 여기 와서 교육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 중에 황장 선생의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분의 지난 10년은 어떻게 보면 가장 괴로웠지만 이분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였다는 생각이 이렇게 돌아보면 들고, 그 사람들의 남긴, 황재영 선생이 남긴 그 유산이 앞으로 이 빛을 발휘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97년 이후 여기까지 와서 저분이 쓴 책이 서무권을 썼어요. 서무권을. 주로 철학서적입니다. 이 부분은. 다 철학서적이지만은 세계관, 뭐 민주주의 이런 걸 다루는 철학인데, 읽어보면 다 북한, 한국 현실에 맞는 이야기지만은 출발점은 철학이에요. 이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황 선생이 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런 권력과 싸우는 이런 거 아니고 학자였습니다. 이분은 생각을 하고 글 쓰고 하는 것을 그 자체를 즐겼어요. 이분이 정상적인 나라에서 나왔으면 아마 학자로서 이분 성격에 보면 학자예요. 그러나 학문이란 게 뭡니까? 진리를 탐구하는 건데, 한반도에서 그 진리를 파괴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투사가 된 것이죠. 그러나 투사라는 껍질을 벗기면 이분 마음속에 있는 건 학자입니다. 학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인간중심의 철학이라고 본인이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그게 주체 사상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재영 선생은 자기가 개발한 인간중심의 철학이 김일성에 의해 채택되면서 또 김정일에 의해서 악용되면서 주체 사상으로 변질된 것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한다 하는 글을 많이 썼습니다. 글을 많이 썼어요.
그 된 과정은 황교안 선생이 말한 것은 이 공산주의가 정반대되는 이야기예요. 공산주의는 유물사상, 물질의 중요성, 생산관계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황교안 선생은 이 인간이 주인이다. 인간이 우주의 주인이다. 역사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주인이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철학이에요. 그것은 언뜻 보면 사회주의하고 완전히 반대인 것입니다. 근데 김일성이가 그걸 가져가요. 여기에다가 두 개를 덧붙입니다. 계급투쟁, 프롤레타리아 독재. 요걸 여기에 딱 덧붙여요. 그럼 뭐가 됐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인간이 결정한다. 인간의 주체성이죠. 나의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 주체성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운명을 올바로 결정을 하려면 혼자의 결정으로는 곤란하다. 이것은 집단주의라야 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집단주의. 어떤 조직적 결정이라 해야지. 혼자서 잘났다고 해서 뭐 운명을 결정, 그거 안 된다. 조직이 있어야 된다. 그 조직이 뭡니까? 공산당이죠. 북한 노동당이죠. 근데 조직의 결정도 이게 중구난방이면 안 된다. 위대한 철인, 플라톤이 말했던 위대한 철인, 한 사람의 결정에 우리가 맡겨야 된다. 위임해야 된다. 그게 수령입니다. 수령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교안 선생은 북한 내에서 만들어진 주체사상의 앞부분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김일성, 김정일로 넘어가면서 수령 절대주의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도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용당한 거죠. 이용당한 거. 또 상당 부분 이용당한 것을 본인이 방치했겠죠. 또 그렇게 하면서 많은 높은 직위를 받고 했으니까 아마 만족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선생은 그 속에서도 항상 비판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가장 큰 비판의식은 뭐냐? 어떻게 사회주의 한다면서 권력을 세습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하는 그 비판의식, 그게 가슴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그러다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이 황교안 선생이 김일성을 비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많은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선생은 김일성주의자다. 주체사상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상당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데 황 선생이 김일성을 비판해요. 다만 인간적인 장점을 이야기합니다. 김일성이가 아주 포용력이 크다. 그리고 사람이 부지런하다. 항상 현장을 중시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장점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로서 김일성을 비판할 때는 아주 가혹하게 비판합니다. 그건 가혹하게 비판해요. 특히 아들한테 아부한 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용서도 받을 수 없다. 지난 8월 달에 황선생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일성은 속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일성은 속물이다. 자기가 프루쇼프도 보고 모택동, 주월래 이런 사람들 다 봤는데 스탈린, 프루쇼프, 모택동, 주월래 이런 사람들 다 사회주의자면서도 영웅적인 기질이 풍모가 있었던 사람이다. 그 사람이 영웅적인 아니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개인 이익을 챙기느냐 아니냐죠. 근데 김일성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가정교사도 만들고, 황교안 선생님이 가정교사니까 가정교사도 만들고, 그러다 권력까지 넘겨줬다. 이건 속물이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가 속물이라고 합니다. 속물. 상당히 모독적인 발언에 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거는 뭡니까? 허영심이 있는 인간,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애들 것만 챙기면서 회사나 무슨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안 지키는 이런 자를 우리 흔히 속물이라고 합니다. 속물. 김일성을 속물이라고 했으면 그 이상의 비판이 없는 것이죠. 김정일은 뭐 인간 취급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북한에 있을 때 거짓말만 했기 때문에 남한에 오면은 거짓말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한다. 북한에 있을 때 자기는 거짓말만 했다는 거죠. 거짓말만 했기 때문에 남한에 와서는 가능하면 거짓말 안 하려고 해서 속죄를 한다. 뭐 이런 표현 등등을 했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중심 철학의 핵심은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 낙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크다는 생각도 들 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이 역사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주인이고 동시에 이 우주의 주인이다. 우주의 운명도 인간이 바꿀 수가 있다. 지구가 없어지면은, 태양이 없어지면은 지구가 망하는 게 아니라 그때쯤 되면 인간이 태양을 충분히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이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집단의 자유. 개인과 집단을 조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과 집단을 조화시켜야 된다. 이 사람은 개인주의, 그런 점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생각하고는 많이 다르죠. 자유민주주의는 어떠냐? 집단의 자유보다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집단의 자유는 뭐냐?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 또는 이 사회의 이익, 회사의 이익, 조직의 이익, 조직의 자유, 이것을 집단적인 자유라고 부르죠. 개인의 자유는 뭐냐? 나의 자유다. 나의 기본권이다. 내가 행복하고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자유권, 생존권, 행복 추구권. 이 개인의 자유는 누구도 손댈 수가 없다. 그렇다고 개인주의자들이 이 사회를 무슨 흔들고 해서 폐를 끼치는 그런 것을 용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선은 개인의 자유가 우선인 것입니다. 국가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황 선생은 그런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자유를 같은 가치로 본다는 점에서 다르죠. 집단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를 같은 가치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법질서 파괴하는 거. 어떤 거를 보면은 한국에서처럼 말이지 법질서 파괴하기 위해서 막 몽둥이를 들고 저렇게 하는 사람은 총살시키는 게 낫다. 이렇게 나옵니다. 총살시키는 게. 그러니까 이 집단의 이 폭력은 또 굉장히 싫어요. 이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